텐베거가 기대되는 종목을 소개드리는 채널. 네, 안녕하세요. 탱기소TV입니다. 오늘 2025년 8월 24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피지기 100점 불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투자 전략입니다. 영상 본 영상에 앞서 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투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고요. 가입 시 성함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계좌 개설과 종목 이관 하시면 등업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피지기 100점 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 라는 뜻이죠.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종목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내 상황을 잘 알아야 뭐 위기가 없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부분이냐면, 저도 이제 뭐 이 종목만 뭐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종목도 가지고 있고, 또 이 종목을 10배거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기 때문에 이 영상 중심으로 찍고 있고, 그 전에도 다른 종목들 이렇게 뭐 채널에 올려드리기도 했었지만은 뭐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조회수도 잘 나오기도 했고, 또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이어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한 종목만 이렇게 올려드리게 되었는데, 사실 유튜브 운영에 대해서는 이 포트폴리오가 잘 안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도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에 기대가 큰 사람으로서 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겹도록 이게 말씀도 드렸고, 또 다른 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또 내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뭐 예전에 45,000원, 뭐 35,000원 뭐 이렇게 초창기에 잡으셨던 분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매수를 했지만, 사실 뭐 전략이 세워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또 힘든 상황을 또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상황이 있고 각자의 상황이 있잖아요. 뭐 제가 뭐 여기 보시는 분들의 계좌를 다 일일이 뭐 관리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전략을 짜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종목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하고 들어가야겠죠. 종목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 뭐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투트랙 전략을 하고 있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바이오시밀러 신약의 투트랙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시밀러 분야에서는 이제 트주뉴 204, 1502 뭐 이렇게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PVP110 췌장암 표적 항암제가 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빠른 거는 이제 트주뉴가 되겠고, 그 다음에 204 정도 될 것 같아요. 이후의 모멘텀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PVP110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10월달 유럽의 에스모에서 임상 중간 발표가 나오는지 아닌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 발표가 그때 나올 수도 있고 또 밀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그냥 예상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계약 현황을 보면, 투주뉴 같은 경우는 러시아 뭐 남미, 중동 뭐 이런 데 빼고 큰 시장 테바랑 유럽 유통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리고 HD204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인타스 헬스케어가 맡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인타스 헬스케어가 판매를 할 예정인데, 인타스 헬스케어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부터 품목 허가를 신청하고 그 다음 유럽으로 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영국은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허가 받는 거는 인타스 헬스케어의 계열사죠. 어코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코드는 이 바이오시밀러 4개 정도를 유럽에서 허가받은 이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어코드에서 진행하는 스케줄에 따라서 지금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코드가 영국부터 해서 유럽 승인 신청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미국 갈 겁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게 되면 인터스 헬스케어가 판매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VP 150 같은 경우는 1, 2예상, 1상과 2예상 동시에 진행 중인데 1상 30명, 2예상 50명, 총 80명 진행 중이고요. 현재 한 33명, 그 이상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제 질문지 지난주 월요일 보내가지고 그 회사 담당자가 좀 바쁘시다고 해서 제가 좀 여유를 두고 기다렸는데, 제가 금요일에 또 휴가기도 하고 좀 전화 받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어가지고 금요일에 연락이 왔었는데 월요일에, 내일이죠, 내일 다시 통화하면서 설명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현재 뭐 33명 그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일상은 뉴스 기사로서 독성 검사에서 안정성을 안정성을 확보했다 뭐 이렇게 나왔지만, 어쨌든 30명 모두가 아니고 계속해서 용량을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전체 인원들을 이제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하겠지만 분석도 들어가야 되고 또 계속해서 늘려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발표량은 좀 시차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큰 흐름들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상장을 2021년도에 했고요. 코로나 시기에 뭐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32,000원, 시총은 거의 2조 가까운 밸류로 이렇게 상장을 했다. 그리고 상장 이후에 주목을 좀 받으면서 최고가 54,000원까지 찍었고요. 이 54,000원 기준이면 시총이 3조 2,452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뭐 스푸트니크 뭐 이런 내용도 나왔지만은 스푸트니크 자체가 잘 안 되면서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모멘텀은 이제 트주뉴에 집중이 됩니다. 근데 트주뉴가 이전에 부정적 의견이 나오면서 유럽 자문위에서 트주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면서 하한가가 나왔었고요. 유로퍼가 이후에 다시 재도전하려고 했지만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정보다는 철회했다가 다시 재정리해서 다시 내보내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때 상한가 한번 갔었는데 미국 바이든 정부의 캔서 문샷에 합류한다고 하면서 상한가 갔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뭔가 이제 선제적으로 모멘텀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그게 이루어지는 게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푸트니크 계약금은 받았지만은 스푸트니크 자체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 스푸트니크 뭐 관련해 가지고 무슨 뭐 K 바이오 동맹처럼 이렇게 뭐 휴온스 뭐 이런 데랑 같이 뭐 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 안 됐어요. 어쨌든 스푸트니크가 안 된 거잖아요. 전 세계는 화이자 모더나로 거의 통일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럽화가 자진 처리하고 캔서 문샷도 합류를 했지만 캔서 문샷도 지지부진합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이후에 사실상 캔서 문샷이 크게 의미가 없어진 모습이기도 해요. 다만 캔서 문샷의 의미를 제가 물어봤을 때 FDA에 그 합류되어 있는 회사들이랑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이 되는 그런 분위기는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미는 있겠지만 뭔가 추가적인 기사나 의미 있는 것들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뭐 캔서 문샷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걸로 보셔도 되겠죠. 그리고 유럽 자문위에서 그 유럽 뭐 뭐 어쩌저쩌 거기서 이 승인 권고를 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왔었고요. 그 다음에도 승인 권고를 받았을 때도 이게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기었다가 유럽 허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한 단계 상승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뭐 많은 우려가 있었죠. 바로 뭐 기존에 유럽이 한번 철회가 되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먼디파마라든가 이런 이제 셀트리온과 같이 했었던 그런 회사들, 익숙한 회사들이었기 때문에 큰 기대가 좀 있었는데, 그런 회사가 이제
여기가 이제 처음 유럽에 도전했을 때 실패하면서 계약이 취소가 됐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유럽의 유통업체를 찾아야 되는데 바로 뭐 체결되지 않았고 이때서부터도 관련이 체결을 하려고 했던 판매를 하려고 했던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로 간에 유리한 지점을 찾다 보니까 조금 이제 느렸던 부분도 있죠. 어쨌든 가장 그 중에서 유력한 후보였던 테바랑 프레스티지도 가장 하고 싶었고 테바도 하고 싶지만 뭐 이런 비용 자기네들은 자신이 판매에 대해 자신이 있지만 싸게 들어가야 어쨌든 의미가 있는 그런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유리한 쪽으로 계속 유도를 했었고 거기 안에서 밀당이 상당히 많이 오갔다. 그러면서 됐다 이제 뭐 마지막 도장 찍기 직전이다 하면서 찍기 직전일 때마다 테바가 하나씩 더 이제 요구사항을 했었고 거기서 뭐 드립다 이제 쉽게 들어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서 또 협상이 오갔고 그러면서 좀 늦어진 건 있다. 그래서 5월 말쯤에 2014년 5월 말쯤에 이 저기 테바와 유통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이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 단계 반짝했지만 쭉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모펀드의 매도 물량이 마무리되는가 싶으면서 주가가 쫙 올랐죠. 2만원까지.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어쨌든 굉장히 뭐 나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쭉 이제 이런 주가 흐름들을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장기적인 추세로서의 그런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하락 추세와 횡보 그리고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근데 상승 추세에서의 그런 수급적인 그 주가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모멘텀이 아직은 강하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이해 중에서 지금 당장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뭔가 저도 뭐 장기 투자를 하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화도 나고 또 기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뭐 그런 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중에서 그냥 견디는 거죠 그냥. 예. 저의 그 어쨌든 전략이 있으니까 저 나름대로의 어쨌든 지금 당장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뭘까? 실적도 성장 중이고 작지만 1979%나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의미 있는 공급 계약도 했습니다. 17억 규모의 러시아에 납품하는 그런 계약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IDC에서는 K 헬스케어 미래 추진단에서 추가하는 알파 H 프로젝트 과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9년까지 127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굉장히 이렇게 쭉쭉 잘 성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문제가 뭐냐? 도대체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아직 모멘텀은 약하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 기대감이 크고 한 건 사실이지만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건 사실이지만 또 유튜브 컨텐츠를 위해서 뭔가라도 찍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저도 이렇게 좀 뭔가 조급하게 생각한 면이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아요.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트주류 수주가 아직 약한 강도입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가 쌓이고 영업이익 개선이 눈으로 조금씩 보여지게 되면 당연히 이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선다는 기대감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어쨌든 17억 규모의 트주류 공급을 했기 때문에 한 발짝 나간 건 맞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만이죠. 여기서 중동, 뭐 남미, 그리고 유럽이 시작되게 된다고 하면 주가는 눈에 띄게 다르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모멘텀 측면에서 보면은 HD204 품목허가 시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파이프라인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생기는 거고, 가능성이 있는 그 바이오시뮬러가 두 개씩이나 되는 거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 연내 올해 안에 어, 품목 허가를 신청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이 되죠.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좀 늦어지거나 더 일찍 되거나 뭐 그런 것들은 뭐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타스 헬스케어 자회사 어코드에서 영국부터 해서 유럽 신청하고요. 어코드는 유럽 허가를 4번씩이나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 뭔가 이렇게 뭐 뭐라고 할까요? 섹시하게 딱 찍히는 그런 금액은 없을지라도 전진하고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아직 왜 못 가냐,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근데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미 이루어졌으면 주가는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비싼 수준이어서 사지도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잘 가지고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트준유 수주가 아직까지 많지 않다고 해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다. 204도 뭐 품목허가 못 받을 것 같다. PAP110도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사기다. 뭐 이런 분들은 파시는 게 맞겠죠, 당연히.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쭉 봤을 때는 한다고 했을 때는 한다고 한 그런 부분들은 착착 한 단계 한 단계 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트준유 허가 났죠. 그리고 테바랑 계약했죠. 그리고 아직 수주가 안 났지만 뭐 그건 시간이 지나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어쨌든 러시아 먼저 첫 스타트를 끄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러시아는 좀 안 나오고 남미나 뭐 이런 데나 좀 먼저 나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러시아가 먼저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4 같은 경우도 뭐 마지막 작업에 지금 있고 분석 작업에 있고 하니까 정리해서 뭐 신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뭐 신청할 때가 진짜로 다 되어버렸죠. 예. 내년 말까지 뭐 가거나 뭐 그럴 상황도 아니고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허가 받고 말고의 그런 또 부분들은 또 다르겠지만 그래서 종목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는 아마 다들 뭐 이미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본인들의 상황, 그러니까 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내 투자 환경,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종목을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률이 다 다르고요. 또 느끼는 바가 다 다르고요. 똑같은 모멘텀을 가지고도 다 다릅니다. 예, 느끼는 바가 다 달라요. 누구는 좋아하지만 누구는 욕하기도 하고, 누구는 기대를 하지만 누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거든요. 뭐 모든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투자 환경과 현황, 그리고 내 자산, 내가 그리고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는지 뭐 그런 자산, 그리고 내 성향,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 안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약 40% 정도 되고요. 원래는 30% 정도로 유지하는 거였는데 조금 늘어났죠. 10% 확대를 해서 평당가가 13,600원대 정도 되고요. 위에서도 사고 아래서도 샀습니다. 그리고 주식수가 8,069주, 그리고 12,000원 정도, 13,000원 깨지고 12,000원 정도에 만약에 온다고 하면 추가 매수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모멘텀이 나오는 텀이 있으니까 시간을 낚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단타냐 장기냐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또 달라질 거예요. 네. 단타 하시는 분들은 수급이나 이런 차트의 파동을 이용해서 짧게, 또 손절도 짧게 잡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장기 투자는 그만큼 리스크를 감수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높겠지만 장기 투자하는데 1, 2% 수익 보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기 투자를 하지만은 하는 분들은 이제 목표가를 높이 세우고 또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할 건지,
뭐 일정 부분 주가가 빠지면 뺄 건지 더 살 건지 뭐 이런 것들 해 보시고요. 그리고 투자 기간에 따른 리스크 감내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0월 달 되면 1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최소 이제 3년 이상 보고 최소 3년 보고 들어온 겁니다.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장기 3년 이상의 투자를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을 뭐 바로 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 안에서 또 비중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타이밍을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돈이 좀 생기면 좀 더 살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예전에도 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또 따로 만나서 이제 말씀드린 분도 있지만은 오히려 많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되는 종목일수록 내가 이게 공부가 덜 돼 있고 심리적으로 좀 흔들리고 그런다고 한다면 아직 공부가 덜 돼 있거나 또는 내 성향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 갈피를 못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비중이 크면 불안하죠. 예, 오르고 내리고 있는 데서 올라가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내려가면 그만큼 또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 비중을 축소할지 아니면 더 늘려도 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자금의 성격 파악, 그러니까 여유 자금인지 뭐 좀 있으면 내가 다른데 이제 전세 옮겨야 되는데 뭐 그런 데 쓸 돈인지 이런 것들도 파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나 상황을 모르면은 남의 전략이 나한테도 독일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뭐 좋다고 하고 남들이 좋다고 해도 제가 접근한 이 종목에 대해서 뭐 내용은 다들 동일하게 다들 잘 아실 텐데 저는 최소 3년 이상 보고 들어온 사람으로서 저의 생각이 있단 말이죠. 만약에 못 가더라도 뭐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겠다 라고 할 만큼 저는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남의 말만 듣고 산다는 것은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꾸 위로 올라가면 얘 말이 맞나 보다 사고, 떨어지면 별거 없네 팔고, 이런 고점 매수 저점 매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 바로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그러라는 게, 왜냐면 본인들의 개개인의 개성이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7월 급등 시기에도 위에서 더 조금씩 더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정 주면서 이제 13,000원 깨지고 12,000원 만약에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좀 더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8월달 뭐 못 썼습니다. 왜냐면 제가 9월달에 이사 가는데 돈이 좀 전세로 옮기는 또 그런 비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사진 못했어요. 하지만 이사 이후에 9월달 이후에는 조금 더 살 수 있는 그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올해 모멘텀이 풍부하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이 유럽위원회에서 승인 권고, 약물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승인 권고할 때 주가가 쫙 한 단계 올랐을 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마침 아는 분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IR 담당자와 미팅을 가진다고 해서 같이 참여하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투 목적으로 현재 거의 1년째 되는 거죠. 작년 10월이니까 보유 중이고 최소 2년은 더 보유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저는 스토리가 있다. 본인들도 저는 이제 또 장기 투자할 목적으로 애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되면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어야겠지. 그리고 뭐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견딜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뭐 좋고 뭐 열받고 또 짜증도 나고 뭐 그런 주가의 등락을 보면서 하는 건 마찬가지지만은 어쨌든 뭐 저도 저 개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뭐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라
시간을 좀 낚고 있다. 그리고 기다린다고 하면 충분히 기다릴 만한 그런 이제 어, 전략을 가지고 있다. 저만의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 설계를 하자면 빠른 반응이라는 거는 이제 모멘텀 같은 거겠죠. 그래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응책 뭐냐면 급등했을 때 내가 수익 실현할 건지 비중 축소를 뭐 내 비중 몇 퍼센트 정도 할 건지 또는 급등할 때 좀 더 비중 확대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본인 성향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느린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펀더멘털이 만약에 이제 트주뉴가 수주가 많이 받고 펀더멘털이 강화가 되거나 또 그러면서 시장 인식 변화를 기다린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내가 어떤 성향인지 파악을 해보고 무작정 나는 장기 투자로 간다라고 한다면 힘든 이 주식 투자 이 여정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본인 성격과 맞지도 않는데 이거를 계속 뭐 보유하고 이 등락 폭을 또 견딘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대응하기도 좋고 또 내가 생각하는 구간에 왔을 때 후회가 없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2만 원에 팔 걸. 후회하면 뭐 합니까? 어차피 그러면은 또 2만 원 그런 분들이 또 2만 원 오면 2만 원 오면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팔아요. 왜냐면 더 갈 것 같거든요. 예. 그때 저도 뭐 쇼스퀴즈라도 나와서 더 갈 줄 알았는데 못 갔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 뭐 시장이 다 뭐 급변하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뭐 맞추겠어요. 근데 올라가면 좋겠지만 떨어졌을 때도 있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도 뭐 조금씩 더 사면서 견디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이제 시나리오들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2만 원에 팔 건 절대 아니니까 뭐 거기서 전혀 팔 생각이 없으니까 후회는 없죠. 하지만 단기로 생각했던 분들 또는 평단가가 2만 원이야. 그러면은 나는 본전만 돼도 빠져나올 거야. 하신 분들은 과감하게 이제 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하지 않았던 분들은 2만 원에 팔 걸. 괜히 이제 가지고 있었네. 그러면 2만 원 오기 전까지 또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근데 마음을 확 정하지 않고 하면 2만 원 올 때 또 못 판다고요. 거기서 또 눌리면 어떡할 건데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미리 본인의 사정에 맞춰서 또 대응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아니면 절반이라도 팔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드리고 싶은 말씀 결론입니다. 인내 정보 전략 이 세 가지 다 중요한데요. 지지 않게 준비하고 기다린다라는 말이 좀 떠올랐습니다. 손자병법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고 최소 3년이고 그 이상도 가지고 갈 생각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근데 제가 목표로 하는 금액까지 오거나 또는 시간이 가서 못 가더라도 3년 정도는 기다릴 만하다. 이 종목만큼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손자병법에서는 승리는 예측할 수 있어도 승리를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런 또 명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 높은 상황은 충분히 분석하고 예상할 수도 있죠. 우리처럼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거 템버거 되고 뭐 올라갈 수 있다. 뭐 이 정도 생각은 다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이 변수 속에서 이 주가가 우리가 올라갔던 종목들 보면은 다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또 이상한 뉴스 나오고 안 좋은 뉴스 나오고 예? 뭐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버틸 수 있냐 이거죠. 그러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전에 그런 걸 버티기 위해서는 이 싸우기 전에 이 지지 않게 준비하고 본인이 단단해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고 싸움의 시작은 곧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예, 뭐 제가 아무리 뭐 제 말만 믿고 사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보유하고 계시거나 또는
다른 분의 이제 말씀을 듣고 또는 본인이 샀다가 이게 투자에 대한 이 종목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색하다 보니까 또 검색하신 분들이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잘 알고 또 쉬우면 검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본인이 혼자 하지. 근데 힘들고 이게 또 주식이라는 게 또 외로운 싸움이다 보니까 네이버든 유튜브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고 계신 분들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영상도 올리고 또 이겨내 보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의 시작은 자신과의 싸움인데 못하면서 실전에서 잘 할 수 있다고 미안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했다고 이유를 달지 않으며 회방꾼만 없었다면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지 않는 게 자신을 적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주식이나 뭐 코인 등을 하면서 후회하는 순간이 엄청 많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저도 뭐 개인의 개미 군단의 한 명일 뿐이고 또 그 중에서 그나마 이 종목에 저는 관심이 있고 또 그나마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어쨌든 이 주식이라는 전쟁터에서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제가 좀 더 접근이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보 비대칭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공유를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예, 그래야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수많은 주식 뭐 투자를 하면서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후회되고 또 껄무새가 되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2008, 9년도에 그때 가격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인가 뭐 그때도 아는 분이 정말 펀드 매니저 하다가 다 때려치고 비트코인 다 살 때도 그때도 비트코인이 10만 원이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때는 이제 뭐 돈이 없었던 것도 있었는데 저기 그런 부분들은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코인도 제가 뭐 옛날에 뭐 몇백 원 하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다 뭐 포인트로 그냥 그 선물로 줬단 말이에요. 코인 몇 개씩을. 근데 이제 그때 가격을 생각하면서 10만 원도 비싸다고 생각했고 100만 원 올라갔을 때 비싸다고 생각했고 뭐 1000만 원 갔을 때는 미쳤다고 생각했고 그 위에서 꼭대기에서 한번 잠깐 사볼까 하다가 샀던 게 또 물려가지고 손실도 보고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고 접근을 하면 결국엔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올라가면서 해야지 또는 뭐 조금 더 떨어지면서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상황에 따른 그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단순하게 떨어지면 사야지 그럼 떨어질 때 더 떨어질까봐 못 사고요. 올라가면 사야지 하면은 올라갔을 때 좀 부담스러우니까 눌렸다 갈 때 한번 사야지 하다가 다 놓칩니다. 예. 그냥 마음 먹을 때 사야 되고 마음 먹을 때 팔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상패당한다 뭐 망했다 제가 뭐 주주 카페도 이렇게 뭐 훔쳐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보면은 꼭 이 부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팔고 떠나는 게 가장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되는데 아쉬우니까 미련이 남아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본인에 대해서 뭐 빠져나오거나 또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면은 조금 더 상황에 맞게 좀 전략을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구성해 보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이 10배가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 3년 이상을 생각하고 있고요. 비중 30% 정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40% 정도로 좀 늘어났습니다.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확대하려고 했던 노력도 있었고요. 어쨌든 뭐 잘 돼야 뭐 결국에는 끝까지 살아남고 이 주가가 뭐 내려가든 올라가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식에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뭐 3년이고 그 생각한 대로 기다리면 되는 거죠. 어쨌든 잘 나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또 이전과는 다르게 잘 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신뢰도 좀 시장에서 회복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조급하게 생각되는 거는 빨리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강박이 좀 생기잖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찍으면서 더 그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한번 다시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또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고 또 분석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면 이기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는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고요.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기는 투자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또 어려우신 분들 오세요. 카페 오셔가지고 근데 다만 그냥 막 받기에는 또 이제 손실 보신 그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에서 물류신 분들이 또 이렇게 막 쓸데없이 이렇게 안티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댓글 쓰시는 분들은 제가 또 뭐 이렇게 차단도 하고 많이 했어요. 밑도 끝도 없이 뭐 상패 당하는 종목 뭐 이런 분들은 의미가 없는 분들은 그냥 보지 마시라고 차단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 또 성향 파악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카페 가입하시고 계좌 개설하시고 종목만 이관해 주시면 또 제가 다 하나하나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뭐 이겨내실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내일 또 월요일부터 장 열립니다. 내일부터 잘 또 장 이겨내시기 바라겠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이 월요일에 내일 또 그 질문지 보냈던 거 답변 오는데 바로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카페에는 바로 올려드리는데 유튜브는 영상을 또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늦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